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는데요. 자, 러시아가 세계 랭킹 2위의 군사력이다 라고 평가를 받다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죠. 그 전쟁이 지금 2년 5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러시아 군사력 완전히 폭망했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이 영상 내용들 보시면 와 정말 기가 찬다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이 2차 대전, 1차 대전 또는 19세기 스타일의 이런 포를 운영하고 있는 러시아의 상황인데요. 나폴레옹이 포병은 전쟁의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 나폴레옹의 말을 받아서 2차 대전 때 소련의 스탈린은 전쟁의 신은 포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공산권 군대는 스탈린의 그 계시를 이어받아서 이 포병 화력을 최강의 어떤 병과로 취급을 했고, 아주 많은 포병 화력을 바탕으로 전쟁을 수행을 했죠. 북한이 포병 많은 것도 다 그런 겁니다. 그런 러시아가 포병 화력이 얼마나 폭망했는지 기가 차는 이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세바스토폴, 크림반도 흑해함되어 있는 곳이죠. 여기가 우크라이나의 공습을 대응해서 도시 요새화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미국의 억만장자가 비행 가능한 토네이도 F2 전투기를 인수해서 개인 용도, 취미 용도로 비행을 시작한다 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연일 우크라이나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습을 받고 있는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이 도시 전체를 요새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변과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콘크리트 대피소를 짓겠다는 것인데, 600개의 모듈식 대피소를 건설하는 이 사업, 과연 누가 얼마나 남겨먹을지 주목됩니다. 파키스탄 공군이 F-16 전투기의 한정에 운용했던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라드에 핵탄두를 탑재해 JF-17과 통합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과의 관계 악화로 운용이 제한이 많은 F-16 대신 JF-17을 핵공격 플랫폼으로 삼겠다는 것인데 정말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가 북극권에서 작전할 수 있는 전투 쇠빙선을 완성해 첫 해상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만재배수량 9,000톤급의 이반 파파닌 함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출발해 해상 시험을 시작했는데, 러시아는 이 쇠빙선이 무장한 전투함이며 다양한 미사일로 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유엔 제재를 어기고 리비아 동부 반군에게 무인 공격기를 밀매하다가 적발됐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6월 18일 이탈리아 조이아 타우로 항구에 입항한 아레나호에 이어 아폴리네호에서도 각각 3개의 컨테이너에 실린 윙룽 무인 공격기가 발견돼 이탈리아 당국에 압수됐습니다. 미국의 대형 가상적기 운영업체인 드라켄 인터내셔널의 설립자이자 억만장자인 자레드 이상만 씨가 영국에서 퇴역한 파나비아 토네이도 F2 전투기를 개인 소장품으로 인수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는 비행 가능 상태의 미그-29 전투기도 개인 소장하며 취미로 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토네이도 인수로 현대적 제트 전투기를 2대 이상 보유한 유일한 민간인이 되었습니다. 네, 이 모습은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임시 방공호예요. 이런 거 여기는 좀 나름 쇠로 해서 좀 잘 지어 놓은 것 같은데, 동영상 한번 보시겠는데요. 자, 여기는 벨고로드, 러시아의 벨고로드에 있는 방공호입니다. 이게 호입니까? 방공호입니까? 뭡니까? 그냥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거 몇 개 사각형으로 만들어 놓고 이 안에 들어가서 벽에 바짝 붙어서 숨어 있어. 그러면 옆에서 튀어도 파편은 막아줄 거야. 이런 건데, 위에서 공중 폭발하면 죽는 거죠. 그건 장담 못해. 장담 못하는 게 아니라 죽는 거죠. 이것도 국가 예산을 받아서 벨고로드에서 만든 방공호라고 합니다. 이렇게 돈 떼먹는데 정말 기가 찬 짓을 하는 게 슬라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자, 이런 것들을 크림반도의 흑해함대 기지가 있는 세바스토폴, 이번 전쟁 기간 중에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이 바로 세바스토폴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왜냐? 흑해함대의 기지가 있고, 흑해함대의 기지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그걸 고스란히 손에 넣기 위해서 2014년에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했죠. 그런 곳인데, 여기에 이 세바스토폴에 600여 개의 모듈식 방공호를 만들어서, 콘크리트 방공호를 만들어서 설치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걸 지금 벨고로드식으로 지을지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하르키우식으로 지을지는 알 수 없으나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누군가의 호주머니로 들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떨쳐버릴 수가 없네요. 왜냐? 슬라브니까. 자, 이 사진입니다. 파키스탄의 JF-17 전투기죠. 중국이 개발하고 파키스탄이 생산하는 그런 전투기인데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국산 전투기죠. 여기에 날개 한쪽에는 보조연료 탱크, 그리고 또 날개 한쪽에는 보조연료 탱크 덩치만한 뭔가 미사일이 달려있네요. 이게 바로 라드라고 하는 미사일인데 무게는 1.1톤, 무겁죠. 그리고 탄도 중량은 재래식 탄도를 넣었을 때는 450kg, 그리고 핵탄두를 넣었을 때는 5킬로톤, 세죠. 5킬로톤. 전술 용도로 쓸 수 있는 딱 그 정도 파워죠. 그리고 이게 550km를 날아가고 속도는 마하 0.8. 자, 그런데 원래 이 라드를 F-16에 운영해 왔었어요. 그런데 이 미국이 인도와의 관계 때문에 파키스탄에 F-16을 팔 때도 여러 가지 제약을 걸었습니다. 이거 인도와 전쟁할 때는 사용하지 못해. 테러 단체나 뭐 이런 것들을 공격할 때 사용할 뿐이야. 이런 제한 조건을 걸었는데 지난 2018년 말에 있었던 이 파키스탄과 인도의 공중전에서 파키스탄은 이 JF-17이 바로 그 공중전 기지 인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투 인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방에 있던 F-16 가지고 전투를 해서 인도 공군을 조금 더 우세하게 밀어붙였던 그런 전력이 있죠. 자기네들도 이건 못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F-16을 왜 그러면 안 하냐? 지금 이 미국과 관계가 나빠지다 보니까 친중국가니까 파키스탄이 부품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운영을 제대로 못 하는 겁니다. 이 F-16을.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 JF-17이라는 소형 전투기, 우리 FA-50만 한 거예요. 여기에다가 1.1톤의 이 대형 무장을 싣겠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보조연료 탱크 한 개 빼고 실으면 멀리 날아가지 못하겠죠. 사거리가 550km 밖에 안 되니까 제법 많이 날아가야 저 의미 있는 곳에, 인도의 의미 있는 곳에 핵공격을 할 수 있을 텐데 과연 제대로 날 수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파키스탄이 이런 식으로 이 공중발사 핵미사일 운용을 결정했다라는 소식 알려드렸고요. 자, 이게 쇠빙선입니다. 얼음을 깨는 그런 배죠. 그런데 군함이에요. 전투 쇠빙선이다. 이건데, 자, 북극, 요즘 북극 항로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죠. 그런데 북극은 이렇게 좁아지기 때문에 북극은 이만큼 러시아, 그리고 이만큼 그린란드, 또 이만큼 캐나다, 그리고 이만큼 알래스카, 이렇죠. 그래서 북극은 덴마크령인 그린란드, 그리고 러시아, 캐나다, 미국 조금, 이렇게가 딱 그냥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쭉 펼쳐놓고 보면 러시아에서 캐나다까지 한참 멀지만 북극을 이렇게 딱 좁혀놓고 보면 바로 그냥 건너편이 캐나다인 거죠. 그리고 알래스카인 거죠. 그래서 북극에서 이런 걸 운영하면 여기다가 지금 칼리브르, 수직발사가 넣어서 칼리브르 함대지 순항미사일, 그리고 여기에다가 다시 야혼트 함대한 미사일 등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76mm 함포 이런 식으로 장착을 했고, 소형 방공무장 장착을 했는데, 이거 가지고 캐나다, 알래스카 바로 공격할 수 있는 수상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7m 두께의 얼음을 깨면서 전진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되는데, 이거 이제 첫 시운전에 성공했다 라고 하면서, 야, 북극 니들 손대지 마, 우리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 최근에 나토가 북극에서의 페트롤을 강화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런 거 있어, 함부로 들어오지 마 라는 건데, 만약에 나토와 러시아의 전쟁이 발생한다면 북극에서 가장 먼저 공격받을 수상함이 바로 이 배가 아니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존성은 좀 취약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공격받기 전에 건너편에 있는 캐나다나 알래스카로 여러 발의 미사일은 날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중국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죠. 그런데 자격이 없어요. 여기 있는 이 윙룽이라는 중국판 프레데터라고 불리는 무인 공격기, 또 정찰기 용도로 쓸 수 있는 무인기인데, 이거 4대를 2척의 화물선에 분산해서 각각 컨테이너 세대에 이제 부품 다 나누어 가지고 중국에서 출발해서 리비아로 보내려고 한 겁니다. 리비아는 지금 내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반군, 하프타르 반군하고 정부군이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서쪽에 있는 수도 트리폴리 정부군이 장악하고 있죠.
동쪽에 있는 이 벵가지라는 이런 대도시를 거점으로 반군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반군은 러시아, 중국, UAE 등이 지원하고 있고 또 이 정부군은 유엔이 인정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 튀르키예 등이 또 지원하고 있어요. 프랑스도 지원하고 있고. 자,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반군을 향해서 이렇게 무인 공격기를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서 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군, 반군 그 어디에도 무기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유엔 안보리 결의안인데 그걸 상임이사국이 이렇게 민간 화물선에다가 숨겨가지고 밀수하다가 걸린 겁니다. 이 자들이 상임이사국 자격이 있습니까? 이제 중국에서 바로 출발해서 리비아로 가지 않고 이탈리아를 경유해서 리비아로 가려고 하다가 이탈리아 경유했을 때 걸린 거예요. 이탈리아 경찰에. 그래서 이탈리아 경찰이 배 한 척 딱 검문해보니까 이게 나와. 저배도 해보자. 저배도 또 나왔어요. 그래서 4대 분량의 부품을 딱 압수를 했는데 이탈리아는 이걸 미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완전히 케이스도 포장도 뜯지 않은 이 4대 분량의 윙룽 무인기를 딱 확보를 했기 때문에 완전히 손상 기스도 한 게 안 간 거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수준을 또 이 무인기 중국의 주력 무인기인데 이걸 완전히 그냥 무력화시키는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돼서 꽤 큰 소득이다라는 거고요. 자, 여긴 미국의 드라켄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PMC가 있어요. 여기는 전투기를 보내서 공중전을 대행해주는 가상적기 역할을 대행해주는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에 전투기가 100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설립자가 왜 이 회사를 설립했냐? 자기가 밀리터리 마니아인데 그 중에서도 항공 밀리터리 매니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우리 밀리터리 매니아를 밀덕이라고 하죠. 밀덕후. 원래 이제 일본의 오다쿠라고 하는 것을 오다쿠 하다가 덕후가 됐고 그래서 이제 밀리터리 해서 밀덕후. 그걸 이제 후자 빼고 밀덕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항공 오다쿠, 항공 덕후, 항덕이에요. 항덕. 이 사람은 항덕으로서 엄청난 성덕을 한 사람이죠. 자기의 뜻을 이뤘다 이거죠. 기존에 미그29를 한 대 개인 용도로 가지고 있고 물론 뭐 이런 회사 사장이 대표다 보니까 뭐 전투기 뿐만 아니라 경비행기 이런 거 다 하죠. 면허증이 다 있죠. 그런데 야 내가 항덕인데 전투기 한번 몰아봐야 되지 않겠어? 해서 자기가 회사의 대주주이자 설립자라고 해서 회사 야 비행기 저거 내가 한번 해보자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자기 개인 용도로 미그29를 산 거예요. 그래서 미그29 가지고 때로는 전투기 운영을 해보고 비행을 해보고 하는데 여기가 그 사람의 개인 창고입니다. 이 창고에 이런 대형 트레일러도 들어갈 정도로 대단한데 여기 지금 토네이도 영국에서 토네이도 전투기 가베닉 전투기 아닙니까? 그거 수입해와서 이렇게 이제 서방제 전투기 그리고 러시아제 전투기 각각 전투기 한 대씩 개인 용도로 비행 취미로 하는 이런 성덕을 이룬 사람. 저도 밀리터리 매니아로서 성덕했다라고 평가받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은 진정한 탑 오브 더 탑의 성덕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러시아 포병, 전쟁의 신이라고 하는 러시아 포병이 어떻게 폭망했는지 보겠습니다. 장갑차와 포병 화기 부족이 극심한 러시아가 정말 기상천외한 물건을 만들어 전장에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세계 인류의 힘을 자랑했던 군대가 그야말로 포스트 아포칼립스 시대의 전쟁 수행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극심한 포병 화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MP-1 보병 전투장갑차의 주포나 포탑 부분을 활용한 간이 야포를 제작하기 시작했으며 이 야포를 운영하는 부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리포트했습니다. 전장에서 파괴된 BMP-1 장갑차의 포탑이나 그 포탑에 장착된 2A28 73mm 활강포를 떼어내 견인포로 만든 이 포는 주포를 제외한 모든 구성품을 야전에서 조달할 수 있는 부품들로 제작한 것이 특징입니다. 러시아군은 이 활강포를 포탑 또는 포탑 링째로 뜯어내 하단에 아무바퀴나 나무를 붙여 지지대를 만든 뒤 나무나 강목, 쇠막대를 용접해 붙여 가신을 만드는 형태로 이 활강포를 야포로 개조해 운용 중입니다. 이 야포는 전장 인근 농가에서 약탈한 트랙터로 견인하는데요. 사격 진지에 도착하면
급조한 사격 기제들을 설치하고 목측으로 조준한 뒤 곡사 사격하는 방식으로 아군에게 화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주포의 명중률이 형편없다는 점입니다. 2A28은 정상적인 사격 통제 장치를 사용해 BMP-1에서 발사하더라도 명중률이 10% 미만인데요. 직사사격 기준으로 명중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400m 이내 거리까지 접근해야 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여기서 발사되는 73mm 고폭탄은 자격량이 730g에 불과해 위력이 매우 떨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은 화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야포를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상황은 최근 극도로 심각해진 화력 부족 문제 때문인데요. 어차피 쏴도 맞을 일이 없는 이런 물건 굳이 만들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포탑 링이 있고 그 포탑 링에 포가 붙어 있죠. BMP-1 포탑에서 포탑 떼내고 포탑 링만 있는 겁니다. 여기 사이에 사람이 하나 들어가 있고 얘가 지금 포탄을 밀어넣고 있는데 자, 혼자서 지금 쏘는 거예요. 여기 뒤에 이제 포신 가대가 되어 있는데 쇠막대를 지금 영접해서 붙인 거예요. 나름 뭐 잘했습니다. 자, 이걸 하마스나 이런 그냥 무장 세력이라면 야, 얘들 잘 만들었네 라고 하지만 세계 랭킹 2위라고 평가되고 포병을 전쟁의 신이다 라고 주창했던 그들이 이런 걸 가지고 전쟁의 신이라고 하면 이거는 신이 노하겠죠. 자, 이거 동영상 한번 보시겠는데요. 자, 지금 이 혼자서 열심히 그냥 퉁퉁퉁 쏘고 있는데 뭐 조준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준도 없어요. 조준기가 될 수가 없죠. 자, 이 BMP-1이 세계 최초의 보병 전투장갑차라고 평가받는 좀 획기적인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왜냐? 안 맞아요, 안 맞아. 이 포가 정상적인 사격 통제 장치를 가지고도 400m가 넘어가면 명중률이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괜히 쐈다가 내 위치만 파악되고 내가 방역탄 맞으면 안 쏘니만 못한 거죠. 자, 그래서 BMP-2에 가서는 이 73mm 주포라는 나름 화력 강한 거 떼내고 30mm 기관포로 바꿨습니다. 그게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BMP-2로 바꿨지 않겠습니까? 지금 러시아가 굉장히 많은 양의 BMP-1을 지장하고 있다가 이번 전쟁에 끌어다 썼는데 그게 차체가 다 있다 하더라도 차체가 못 움직이는 거 아무리 해도 못 움직이는 차체가 많겠죠. 그런 차체에서 포탑을 떼내는 겁니다. 그리고 전투에 투입됐다가 파괴된 BMP-1에서도 또 파괴됐지만 포탑은 멀쩡하고 차체만 파괴된 거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도 포탑을 떼냅니다. 근데 포탑도 좀 손상이 많이 갔다. 그러면 이렇게 포탑 링만 포만 그냥 가져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쓰는데 자, 여기 보시면 요것도 요건 포탑 링도 없이 그냥 포만 갖고 와서 이렇게 바퀴에다가 붙여서 쓰는데 동영상 한번 보시겠는데요. 그냥 퉁퉁퉁 그냥 쏩니다. 쏘면서 이 옆에 있는 부사수가 뭐 손으로 레버를 돌려가지고 살짝 또 포신을 또 들기도 하네요. 그냥 목측으로 조준하는 거예요. 목측으로. 이게 직사화기고 활강포입니다. 73mm. 뭐 구경으로 따지면 2차 대전 초반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냥 후장식 포. 19세기에 나왔던 후장식 포. 딱 그냥 그 수준인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저걸 또 전개하냐. 포탑 링이 있는 이 상황. 요거 가지고 여기 트랙터, 농가 트랙터죠. 이 뺏은 겁니다. 그냥 약탈한 거죠. 이 가지고 지금 전개하는 모습 한번 또 보실 텐데요. 지금 끌고 와서 지금 내립니다. 그러면서 뭐 참 기괴하게 생긴 뭐 이런 거 요거 꺼내고 요거 갖다 꽂고 해가지고 지금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신 그 동영상 그 친구가 쏘는 겁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안 맞는데. 그리고 위력도 약해요. 이게 자격량이 730g인데 우리 한국군의 155mm 포탄 K9 같은 거 여기에 자격이 한 7.5kg에서 8kg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155mm 포탄의 자격량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뭐 그나마도 정확하면 괜찮겠죠? 정확하지도 않죠. 그냥 대충 쏘는 겁니다. 우리 이런 거 있으니까 니들 오다가 얻어 걸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 오지 마. 딱 요 정도 수준인데 세계 랭킹 2위 포병을 전쟁의 신이라고 부르던 스탈린이 만든 그 소련군이 이렇게 폭망했는데 이래도 러시아군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직도 있으니까 기가 차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러시아군이 완전히 폭망했다라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